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오물풍선 테러, 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볼 수 없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말도 안 됩니다.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을 제치고 무려 5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몇 위였을까요? 반대로 북한은 세계 34위에서 36위로 하락했습니다. 일단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전투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50년대 부하로 비행기를 시작으로 기술과 경험을 쌓던 대한민국은 KF-21을 개발하고 국산 전투기를 이용해 영공을 지키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에 의존하던 부품도 현재는 약 70%에 달하는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그-29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F-15K, KF-16에 해당하는 4세대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5세대로 세대 자체가 달라 KF-21로 미그-29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대칭 전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핵무기를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핵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핵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구산을 통해 북한이 핵공격을 할 시에는 미국이 대신 핵무기를 사용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을 써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비즈니스이며 한미 간 해구산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운운하며 마치 한국을 아무런 이득 없이 도와주고 한국은 방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핵개발을 생각하지도 못할까요?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한국 핵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그들은 보통 한국 내에서 핵 토론이 벌어질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논리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토론에서는 핵개발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다. 두 번째, 한국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미국과의 핵 금지 약속을 어기게 되어 한미 동맹에 큰 금이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리와 반대되는, 즉 한국의 핵개발이 가능하며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것에 대해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반박들은 완전한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그들의 논리도 완전히 정답이 될 수 없다는 반박으로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다. 정말 물론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시도했을 때도 처음에는 북한이 수그리는 듯 하다가 여러 도발을 해온 전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전선언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자 수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핵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또한 대북제재 완화와 핵무기 포기의 순서가 한미북이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북한은 먼저 대북제재를 완화한 뒤 핵무기를 포기하든 말든 생각을 하기 원했으며 미국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해야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는 순서로 생각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충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놓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 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998년 5월 인도는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제재가 고작 1년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는 것을 예로 들며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이러한 인도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맞다면 핵개발도 용인해주는 그런 국가입니다.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삼성과 LG 등의 기업들이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 중 한 곳이 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고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세 번째 주장이었던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각자 핵능력을 보유하고 싶어 할 것이며 이런 핵무장 추진은 미국이 조금 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압박의 효과도 거둘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이 혼자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나온 보고서 내용이었지만 최근 독일 역시 핵무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미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체 핵무장도 논쟁거리가 됐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 곳에서 핵무장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만약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미국도 어찌하지 못하겠죠. 또한 미국이 한미동맹을 선택한 이유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한미동맹을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정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현실적인 핵무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계에 있어 의리되지 않도록 주체성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8일 또 한 번 오물풍선을 날리는 도발을 했습니다. 국내 민간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을 가져다 붙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북한 내 위기가 닥쳐올 경우 한국을 이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에서는 초대형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이 파악했습니다. 선박에는 노동에 동원된 군인 13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9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한동안 북한군 내부가 혼란했으며 김정은은 위기감을 느껴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 오물풍선을 날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위기마다 한국을 교묘히 이용하며 도발을 합니다. 또한 핵에 대한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대한민국을 위협합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쏠 수 있겠냐? 너무 공포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와 다르지 않은 소리라고 말입니다. 또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칼을 잡고 자신을 위협한다면 그건 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 뒤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